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변화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 코치라디오 세 번째 에피소드의 게스트는 J스포츠 베이스볼의 주민재 코치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민재 코치님이 진짜로 어린 나이에 코치 생활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설령 일찍 은퇴를 해도 그냥 네. 20대 초반에 은퇴를 하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 이제 소위 말해 새끼 코치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맞아요.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뭐 감독이 되면 뭐 좋고 아니면은 또 뭐 다른 학교에 가서 코치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센터를 오픈을 하더라도 경험이 좀 쌓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그쵸. 일반적인 코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과감하게 일찍 본인의 센터를 오픈했단 말이죠. 용기 있는 결단의 어떤 배경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어. 근데 이게 진짜 얘기가 어떻게 좀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하세요. 제가 야구를 하루아침에 그만뒀어요. 하루아침에.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오른팔이 약간 장애가 있어요. 음, 오른팔이 이제 운동을 하다 다쳤는데 이제 흉곽 출구증후군이라고 음, 이제 팔이 부으면서 이제 감각이 좀 없어지고 그냥 아예 없어져요, 감각이. 음, 그래서 공을 못 던지다 보니까 막 팔 붓고 하루아침에 그만뒀거든요. 어, 근데 전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야구를. 예, 야구 자체를. 그래서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궁금증이 너무 많았거든요. 음,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약간 공은 무조건 다운스윙으로 쳐야 돼. 음, 눌러 쳐야 돼. 음, 이랬던 시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년? 아직도 기억나는데 용택 선배가 학교에 오셨어요. 음, 용택 선배님은 기억도 안 나셔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 기억도 안 나시는데, 아니, 그, 센시에이션 했던 게, 불러가지고 이제 하체부터 돌고, 상체 돌고, 세트가 제일 마지막에 돌아야 된다. 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음, 음, 근데 이제 감독님 코치한테 가서, 감독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음. 근데 안 된대요. 그거는 박용택만 가능한 거래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너는 박용택이 아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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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에는 박민우 NC 다이노스 박민우 선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도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게 음, 민우 형이 이제 스윙에 대한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스윙 면이 있어야 조금 늦어도 맞고 좀 빨라도 이게 맞을 수 있다. 음, 근데 그때가 2009년 막 2010년 이럴 때니까 음, 전부 다 다운스윙을 얘기하는데 음, 이제 좀 달랐던 거죠. 음, 그런 의문점이 시작이 돼서 음, 근데 이제 학교 코치님 감독님들은 그러니까 팀에 40명 있잖아요. 네. 40명 중에 저 혼자만 이제 약간 좀 또라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자꾸 궁금함을 표현하는, 네, 자꾸 궁금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다들 다운스윙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던 시기였어요. 음, 야, 너 그렇게 치면 안 된다. 음, 못 치면 너가 이렇게 해서 못 치는 거다. 잘 치면은 또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잘 친 거다. 음, 근데 저 혼자는 알고 있죠. 음,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치고 있구나. 음,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막상 또 프로에 입단했을 때도 막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음, 하루아침에 야구 두고 이제 이 타격을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음, 공부를 하려고 이제 뭐 은사님들 찾아가서 음,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음,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음, 다 느낌적인 음, 또 잠깐 했었는데 제가 막내 코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음, 나는 이렇게 스윙 면을 하고 싶고 꼬임을 하고 싶고 이 키네마틱 시퀀스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가르치면 안 되고 다운스윙으로 해야 되고 한다는 거에 제가 약간 조금 좀 딜레마가 선배가 또 어느 레슨장이 있어가지고 음, 그 레슨장 코치를 하는데도 똑같아요. 그분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대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오픈을 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요. 네. 정부에서 창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그런 거 아세요, 혹시? 네, 뭐 정책 자금, 뭐 정부 지원금.
음,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음, 그러면서 데이터 도입을 처음 시작했죠. 2018년에. 아까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음, 네, 지금 주민재 코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코치님들하고 이제 도드라지게 좀 다른 네, 방면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어떤 야구라는 종목, 특히 이제 타격 코치니까 타격에 관한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뭐 데이터면 데이터, 바이오메카닉스면 바이오메카닉스, 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법 있는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어떤 스포츠 과학의 본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운동학습 이론 이제 네,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학위도 하고 있고 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최근에 미국에 가서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당장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타격에 관한 지식이나 공부, 잘 쳤던 분들, 뭐 잘 가르치는 코치분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걸 다시 가르치는 선수들한테 적용하고 하는 게 좀 더 빠른 길이라고 어쨌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죠, 운동학습이라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편적인 원리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그죠. 자기가 하는 일에 적용하고 또 그걸 피드백 받아서 다시 해석하고 다시 또 적용해 보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음,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음. 이런 정보를 탐구하게 된 계기도 또 궁금하거든요. 음. 사실 제가 한국 아카데미에서 막 데이터를 처음으로 다 도입했거든요. 뭐 블라스트, 뭐 히트트랙, 랩소도, 뭐 모션 캡처 이 시스템을. 네. 사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 자체가 사실 좀 객관적이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제가 뭐 그러니까 약간 좀 발전이 제가 되게 많이 됐는데 음. 선수를 가르치다 보니까 둘 다 메커니즘 좋은데 왜 한 선수는 시즌에 4할을 치고 한 선수는 뭐 2할 초반 뭐 1할을 치는 거지? 음. 왜 이 선수는 안 되는 거지? 음. 그거에 때문에 이제 운동학습 제어라는 학문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모든 선수 다 똑같이 가르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제가 느꼈다고 해야 되나? 이 한계점을.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정말 중요하죠. 데이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데이터를 측정하고 뭐 그런 것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르칠 것인가에 있어서 운동학습 제어가 정말로 중요한 그거다. 음. 나의 통찰력을 되게 넓혀주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할 수 있는 말도 너무 많아지고 선수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깊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음.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네, 학회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게 선수 출신으로 그런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참 익숙한 풍경은 아닌데 네. 어떤 학회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나스파라는 학회인데 거기서 이제 운동학습 제어하고 이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학회예요.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연구실 그러니까 저희 연세대학교 이제 연구실에서는 거기가 가장 큰 학회라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음.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 회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켈소나 뭐 칼 류엘 뭐 그런 분들 다 아시죠? 그 다이나믹 시스템이나 네. 생태학적인 그리고 이름은 뭐 다 들어봤다. 그리고 뭐 리차드 슈미츠 그리고 네. 요즘에 한국에서도 좀 핫한 뭐 내적 큐 외적 큐 만든 이제 가브리엘 울프 가브리엘 울프 박사.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역대 음. 회장이시거든요. 음. 예. 그런 데서 이제 이번에 오랄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음. 제 연구 주제가 숙련도에 따른 키네마틱 시퀀스와 이제 정타율의 차이. 예, 그런 건데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아마추어 선수하고 프로 선수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음. 운동 협응 시퀀스에 대한 패턴을 보고 음. 그리고 각 관절의 이제 뭐 가속도, 각속도 그런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타구에 대한 것도 다 봤을 때 음.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음. 뭐 키네마틱 시퀀스의 패턴이나 아니면 각속도나 각 가속도나 스윙의 킥 니스 그러니까 이제 골반이 최고 속도까지 도달한 시간
그런 각 부위별로 봤을 때도 프로야구 선수하고 아마추어 큰 차이가 없었는데 공을 맞추는 그 정타의 차이는 프로 선수하고 아마추어 선수가 좀 분명하게 나뉘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봤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몸의 퍼포먼스의 차이가 없더라도 이 예측하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타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계속 그 숙련자 그룹이 계속 예측 능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시각적인.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연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보게 됐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뭔가 지각과 인지와 이제 동작의 결합.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동작과 움직임의 측면에서만 여러 가지 스포츠 동작들을 보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뭐 피드백도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발표하신 그런 연구 주제는 물론 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 거지만 좀 지각과 네. 인지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그룹과 초보자 그룹의 어떤 차이가 발견됐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어도 지각과 인지 그리고 뭐 이제 예측 능력에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뭐 사실은 요 내용 이런 거보다 코치님이 이 학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얼마나 긴장됐고 긴장 너무 많이 됐죠. 예. 선뜻 왜냐면 한다고 사실은 하기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이를테면 어쨌든 영어로 아무리 뭐 외워서 한다라고 해도 그죠. 미국 사람들 질문 안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맞아요, 제가 맞아요. 만약에 발표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없거든. 그래 뭐 내가 맞습니다. 준비한 거야 어떻게 달달 외워갖고 하겠는데 네. 질문을 하면 내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그만둘 때까지 완전 엘리트 선수다 보니까 공부를 하거나 영어는 뭐 공부도 안 하는데 근데 사실 이번 계기가 저한테도 되게 큰 성장이 됐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뭔가 또 하나를 이뤄내고 저도 진짜 학기 준비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제 초록을 제출하거든요. 그 연구에 대해서. 설마 붙으려나 했는데 진짜 붙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그날도 이제 발표를 하고 몇 가지 퀘스천 뭐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잘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근데 이제 발표 끝나고 이제 좀 쉬는 시간에 막 교수님들이 막 전부 다 와가지고 강연 너무 잘 들었다. 너무 좋은 연구였다. 막 그러면서 뭐 피드백도 해주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근데 막 그 정도의 영어는 제가 되지 않아서 다행히도 옆에 있던 저희 연구실 그 선배 중에서 성시백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이제 쇼트트랙 선수분. 이름이 그분도 낯이 익네요. 그분도 오셔가지고 그분이 옆에서 계속 통역해주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셨구나. 저는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코치님 사실은 이번 게스트를 모신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코치님이 선수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보다는 코치님이 선수 출신으로서 진짜 한 10년 넘게 그 공부 내지는 책과 담을 쌓고 살고 있다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야구에 관한 타격에 관한 책 그 뭐 몇 권 읽는 수준이 아니라 어쨌든 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학회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자료들도 읽고 논문도 읽고 또 써보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이게 사실 일반인들도 쉽진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를 꾸준하게 해와서 대학을 갔다가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코스인데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일을 하면서 해나가게 됐는지 그 동기랄까 뭐 이런 근데 것들 저는 진짜로 여기 연대 박사까지 오는 길이 진짜 선수를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정말 계속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사실 이제 석박사의 이제 길을 가게 된 계기도 있어요. 제가 무작정 이제 공부하고 싶다고 아까 이제 은사님들 찾아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뚜렷한 대답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최원호 감독님이 무슨 재능 기부한다고
근데 그분은 그때 이제 단대 박사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가 2018년, 17년? 음, 그때 무작정 찾아갔어요, 제가. 음, 찾아가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이를 물어봤는데 석박사를 가라. 음, 달라진다. 음, 그냥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된 거긴 한데 음, 근데 석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야구에 타격을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느꼈죠.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음, 그 한마디 덕분에 지금까지. 그리고 또 선수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지? 어떻게 하면 얘가 더 좋아지지? 그 질문에 와서 이게 그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엘리트 선수들 야구 그만두고 만약 코치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음. 진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해답을 얻으려고 해요. 뭐라 해야 될까? 아,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 해도 되나요? 얼마든지. 다른 얘기 어, 완전 환영. 예. 한국 야구가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 제가 2018년도에 막 키네마틱 시퀀스 얘기하고, 뭐 꼬임 얘기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다 돌팔이라고, 이거 말도 안 야구 된다고.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야구 책으로 하는 예. 거 아니야. 뭐 이런. 어. 그리고 막 꼬임 막 얘기하니까 막, 그래, 꼬아라. 그러다 인생 꼬인다. 막 이러고. 아, 진짜로 지금까지 오기까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어, 근데 이제 제 입장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하고 있는데, 음, 너는 약간 이런 것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런 거를 공부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처음에 야구 선수 출신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음, 근데 해야 돼요. 우리가 약간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지, 엘리트 선수들이 음, 그 벽을 못 넘더라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미국에 정말 유명한 아카데미들 많잖아요. 한국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뭐 한때 지금 드라이브 라인이 정말 한국에서 유행하고 했을 때, 시간을 거슬러서 보면은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뭐 무거운 공 던지고 가벼운 공 던지고 뭐 네. 2017년, 18년 그때 최원훈 감독님 만났을 때 벌써 그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저한테. 음,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고 벌써 우리도 도입하고 있었고 음, 그런 아카데미에서 연수를 받았다? 아, 전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대학원을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식의 소비자가 될 것인가, 지식의 판매자가 될 것인가. 음. 이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뭐 드라이브 라인 뭐 어디 또 유명한 데 어디 있죠? 뭐 트레블도 있고 플로리다, 뭐 뭐 트래블 뭐, 베이스볼 렌치도 있고. 뭐 그런 데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걔네가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은. 아, 물론 거기서 배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음, 지식이 소비자의 위치에 되어 있다는 거죠. 음,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우리만의 그것을 더 공부해서 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것들 그냥 다 알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 선진 야구다? 아, 아니에요. 사실 뭐 선진 야구라고 우리랑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면 지금 한국 야구 지금 프로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린 너무 거기만 매달리고 있다. 음, 우리는 지금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제 혼자 뒷담화 까는 것 같은 느낌이라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거들면 네. 저도 우리나라 코치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은 뭐 미국이나 일본 코치들에 비해 이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를 바 없고. 맞아요. 맞아요. 연습 방법도 많이 알고, 뭐 열정은 훨씬 더 넘치고, 자기 희생, 뭐 사명감, 이런 것들, 소위 말해 코치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은 훨씬 더 우리가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강하고. 한데, 뭐 메이저리그 코치들 매년 와가지고 워크숍 할 때 주민재 코치님도 오셔가지고 들어서 느낀 게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네. 이제 팀으로서 이걸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지.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카데미들은 대체로 코치 한두 명이 그냥 하는 수준. 그러니까 코치의 어떤 그죠. 개인적인 재능과 능력과 열정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드라이브라닝이 각광을 받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기록하고 어떤 선수를 대상으로 어떤 연습을 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고 그냥 맞아요. 이런 프로세스를 잘 구축하고 그거를 대중이 알기 쉽게 코치가 알기 쉽게 블로그라든가 SNS를 통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코치가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예. 점으로서의 어떤 그 성과는 분명히 좋아, 우리도. 근데 이제 이 음.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지 잘 못하는 거지.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근데 저도 또, 이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센터가 뭐 잘났다거나, 뭐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음. 저희 센터에서는 모든 게 항목화되고 문서화가 다 되어 있어요. 선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지금 중요한 단어 말씀하셨어요. 문서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조그마한 식당을 열더라도 이 요리를 만들 때는 어떻게 어떠한 그 뭐 재료가 들어가고 뭐 몇 그램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다 항목화를 하고 문서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 코칭에 있어서 그렇게 접목을 하지 않는가? 왜냐면 저는 이제 훈련의 항목화하고 문서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면 그래야 체계가 잡혀요. 그렇죠. 예, 항목화를 잡고 그거를 문서화를 하고 그렇게 해야 체계가 잡히는 건데 사실 우리 코치라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보이던 게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목화하고 문서화를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이러면 되는구나. 뭐 이럴 때는 또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겠네. 음. 이게 되어 있는데 항목화하고 문서화를 하지 않으니까 때에 따라 달라요. 코치의 기분에 따라, 음. 코치의 뭐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전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되게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코치분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현장형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장 아니면은 뭐 웨이트장에서 몸으로 이렇게 해오는 작업들 위주로 시간을 보내왔고 예, 코치분들도 선수들이랑 같이 그렇게 땀 흘리고 옆에서 이제 거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이제 코치의 역할로 여겨왔기 때문에 예. 코치들이 이런 걸 하기에는 내가 봐도 너무 바빠, 코치분들이. 그럴 수 있죠. 이거 하려면 예, 여유가 좀 충분히 그럴 있어야 수 있어요. 되잖아요. 예, 훈련 맞아요. 전에도 좀 여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훈련 시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길어서는 코치들이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맞아요. 오랜 예. 시간을 선수들이랑 같이 뭐 야구로 치면은 펑고 쳐주고 배팅볼 던져주고 타자 한 명마다 타격 봐주고 난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싶거든. 근데 맞아요. 그걸 다 하시더라고. 맞아요. 근데 근데 약간 진짜 문화가 다른 게, 근데 그걸 어떻게 경기 전에 컴퓨터 앞에 잠깐이라도 한 5분, 10분 앉아서 오늘 선수별로 뭘 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오늘 얘랑 무슨 대화를 했지? 요게 뭐가 문제였구나. 그걸, 이런 연습을 하니까 이런 반응이었구나. 그걸 진짜 문서화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문서화라는 게 당장 적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기보다는 기록을 해나가면 어느 순간 거기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치 블라스트도 뭐 한두 번 해갖고 뭐 안 와. 근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순간 통찰력이 생기는 지점이 생기는데 기록을 창발이 안 되죠. 하니까 그게 예, 나타나질 않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진짜 되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연습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음,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연습이 부족하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다거나 또 정신적인 문제로 간다든지. 음, 진짜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저는 운동학습 측면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네네네네. 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된 뭐 책도 좀 번역해서 출판하고 한 그런 간접 지식 조금 갖고 있는 수준인데 네네. 여기도 이제 충돌하는 이론도 있고 네. 뭐 어느 한쪽을 받아들이면 다른 한쪽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것들이 있고 한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다이나믹 시스템이라든지 뭐 네. 생태적 접근이라든가 네. 요런 게 이제 또 하나의 큰 흐름으로 떠오르는 것 같고
네. 근데 주코치님이 지금 주로 공부하시는 영역은 운동학습 이론 중에서 좀 정보처리 이론에 좀 가까운 거죠? 아니요. 저는 다 음, 해요. 음, 다이나믹 시스템이나 뭐 정보 처리에 GMP나 뭐 인터널이나 다 해요. 왜냐면 음, 사실 미국에서도 다이나믹 시스템 티어리가 뭐 음, 유행했던 시절은 1990년도? 미국에서는. 음, 그러면서 또뭐 정보 처리도 또 새로운 이론도 나오고 사실 이론이잖아요. 네, 법칙이 아니고 이론이기 때문에 재미난 에피소드라고 그 말을 하자고 하면은 작년에 제가 그 학회를 처음 갔거든요. 올해가 네, 두 번째고. 네, 갔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음, 이게 다이나믹 시스템이나 생태학 쪽이 맞아요? 정보 처리가 맞아요? 나눠져 있어요. 다이나믹 시스템만 공부하는 학자, 아니면 정말 정보 처리만 공부하는 학자, 음,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구하는 학자. 음, 근데 저는 그 두 개를 연구하는 학자거든요. 음, 저는. 왜냐면 야구의 타격만 비교하더라도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한계점이 있고 정보 처리 이론에 한계점이 있어요. 음, 둘 다 보완적이긴 한데 상호 보완적이긴 한데 다이나믹 시스템을 하는 학자를 만났을 때는 다이나믹 시스템으로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정보 처리 쪽에 그 하는 학자도 정보 처리로 정말 많은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완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야구 타격만 보더라도 그 두 가지로 설명이 다 한 가지 이론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음, 예를 들어 빠른 움직임이나 막 항상 환경이나 막 그런 것들 변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타석에서 볼이 원스트라이크 투볼, 이 투수는 예전에 이런 걸 많이 던졌었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음, 그건 또 정보 처리 쪽으로 또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음, 다이내믹 시스템에서 또 이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저만의 그것은 때에 따라 다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학습 제어를 해요. 왜냐면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야구 선수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선수, 더 잘하는 선수를 할 수 있는가가 제 연구 초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수들 이제 타격 지도할 때 지금 공부한 거에서 차용해서 자주 적용하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접근법 이런 거 혹시 있으면 구체적으로 영업 비밀이 아닌 음, 선에서 소개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표님께서 그 책을 음, 발간하신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한 게 네. 사람들이 이제 차이학습법하고 생태학적인 다이나믹쌤적인 거를 많이 이해도가 높아졌더라고요. 내가 책 내서 그런가? 사실 그 책 때문에 그 인사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읽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네. 제가 아까도 그 전에 말했지만 전 때에 따라 다르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어떤 한 선수한테는 뭐 차이학습법을 가르친다든지 음, 환경 제약을 한다든지 음, 어떤 선수한테는 실패하지 않게끔도 가르쳐요. 음, 왜냐면 우리는 좀 연습을 다양하게 하고 실패를 통해서 많이 얻잖아요. 음, 근데 어떠한 선수한테는 그 실패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요즘 연구 중에 하나가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 성공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선수한테. 음, 그럼 그 선수는 학습의 효과가 뭐 그전에는 없다고 뭐 말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학습 효과가 더 좋다? 음, 자기 효능감, 그 약간 자신감 같은 네. 그런 것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음, 그렇다 보니까 정말 때에 따라 달라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맥락 간섭이라는 이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수에게 계속 간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기 기억에 더 도움이 되고 뭐 음, 그런 것들인데 뭔가를 가르쳤을 때 생각이 많아지는 선수다 음, 했을 때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조금 더 이용을 한다든가 음, 약간 이 선수가 자기가 생각이 조금 뭐랄까 느껴야 되고 한다 음, 하면 조금 더 정보 처리 쪽으로 간다든가 음, 그 학회에서도 갔을 때 어떠한 얘기를 했었냐면은 학자들이 이 현장과도 이게 같이 연구가 잘 되어야 된다. 음, 너무 이 연구실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지금 이 선수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갔을 때 조금 신박했던 연구가 있어요. 네, 이제 내적 큐, 외적 큐 많이 말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정보 처리 기반이거든요. 내적 큐, 외적 큐가. 음. 근데 이제 외적 큐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근데 또, 보통은, 네, 예, 보통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거의, 아니고, 네, 예, 거의 퍼센테이지가, 네, 이제 많은 연구에서 퍼센테이지가 이제 외적 큐가 좋다 하는데, 그거를 연구를 조금 다르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음, 내적 큐 한 번, 외적 큐 한 번, 느낌적인 거 한 번, 다시 또 외적 큐 한 번, 내적 음, 큐 한 번, 음. 선수한테 계속 큐를 내적 큐 한 번, 외적 큐 한 번, 뭐 느낌적인 거 한 번 했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번 학회에서 신기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계속 나누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코치의 머리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아, 그죠. 뭐, 아,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저 사례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네. 근데 또 그걸 뒤집는 다른 연구 논문 또 나오면 이게 맞나? 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치들은 어쨌든 실용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선수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 본인이 공부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오류를 또 범하기가 쉽고, 특히나 처음 공부를 하는 코치들이 저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울 거라고 좀 예측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로. 다른 코치들이랑 달라. 음, 나는 선수들에게 정말 이론과 다양한 정보에 기반해가지고 설명도 자세하게 해줘.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선수가 못 받아들이면 그건 사실 소용이 없는 건데.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로 인한 시행착오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특히나 레슨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장에 여기서 뭔가 좋아지길 원해요. 음, 옛날에는 막, 아,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선수가 안 되면 전부 다 이제 다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뭐 못 가르치면 제 탓이죠. 음, 근데 지금 와서 조금 생각을 하는 것은 제 자신의 철학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본인만의 철학을 좀 세우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수를 위한 것인가가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뭐든지 뭐 선수한테 큐를 주든, 선수의 훈련 디자인을 하든, 뭐든지 저의 선택은 그 선수를 위한 것인가거든요. 만약에 뭐 부모님이 이런 걸 원하세요. 지금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음, 오케이. 선수도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근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 이 훈련이 지금 선수를 위한 것인가?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그럼 전 말을 해요. 제가 봤을 땐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제가 말을 했을 때, 그러면 학부모님이 싫어할 수도 있고, 음, 선수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센터를 안 다니거나 다른 센터로 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제 철학의 관점과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했고, 이 상황에서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게 선수를 위해서 한 생각이었거든요. 음, 지금은 선수가 못 받아들였지만은 나중에 또 선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지금의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말이 제가 도움이 됐지만 항상 도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음, 이게 안 되던 게 다른 코치를 만나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다른 코치가 안 됐던 게 나를 만나면서 다시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한 코치가 그 선수의 타격을 모든 걸 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코치들의 도움으로 그 선수가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제 가치관이 되게 그 코치의 철학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하는 순서로 이제 슬슬 가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앞으로도 타격 코치님들을 모셔서 이야기 듣게 되면 계속 같은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타격 훈련, 피칭하고 타격이 좀 다른 게 이제 타격은 어쨌든 투수가 던지는 공에 반응을 해야 되고, 아까 그죠. 말씀하셨던 단어 중에 어떤 인지나 지각 네, 관련된 프로세스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네, 스윙 메카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네, 많은 타격 코칭이, 네. 타격 훈련이 메카닉을 개선하는데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전 느끼거든요. 거의 한 음, 99%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물론 메카닉의 중요성이 그 정도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저는 과연 선수가 컨택이 안 되고 네, 힘을 실어서 공을 때리지 못하고 자꾸 네, 휘어져 나가는 아웃존 슬라이더나 커브에 방망이가 따라 나가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스윙 메카닉의 문제인가? 음, 물론 단단한 좀 잘 정립된 메카닉이 있으면 공도 좀 덜 따라 나가는 효과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어쩌면 시선 컨트롤의 문제나 지각의 네, 문제는 없나?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까? 왜 음, 경기가 끝나면 선수가
어떤 공에 스윙을 했고 어떤 공을 그냥 지켜봤는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왜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음, 거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아카데미 쪽 코치분들이 하는 일도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타격 코치라기보다는 스윙 코치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스- 이해했어요. 스윙 의사결정에 관한 것들을 사실 그 레슨장에서 훈련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건 상당 부분 경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혹시 네. 제가 생각하는 요런 사고 흐름이 어때요? 좀 오류를 발견해 줘도 좋고. 그냥 이 대화의 주제에서 제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네. 말해볼게요. 타격이라는 그 스포츠를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스포츠의 특성이 뭔지. 오픈 스킬, 클로즈 스킬이라고 이제 닥터 젠틀이라고 그분이 쓴 연구인데, 음. 오픈 스킬은 상대한테 맞춰야 되는 스포츠예요. 음. 그리고 클로즈 스킬은 내가 본인 스스로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뭐 음. 예를 들어서 클로즈 스킬은 이 뭐 당구가 될 수 있고, 양구. 골프가 될 수, 예,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근데 오픈 스킬은 이제 뭐 타격 같은 거,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음. 뭐 그런 것들이에요. 타격에서 또 어떠한 제약이 있는가? 예를 들어 봤을 때 타격이란 스포츠는 어떠한 제약이 있냐면 시간적인 제약. 음. 극도로 진짜 극악의 스포츠 0.4초, 0.3초에 막 공이 들어와 버리니까. 네. 그런 시간적 제약이 있는 스포츠, 그리고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공을 쳐야 되고, 나가는 공은 치지 말아야 되고, 뭐 나가는 공 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럼 그 빠른 공을 그 정확하게 그 위치에 맞게끔 배럴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그게 굉장히 다른 질문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기존에는 배트는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쳐야 돼. 음. 그리고 뭐 스핀을 매겨야 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한데 그게 된다고? 약간 제 입장은 그런 거죠. 음. 왜냐면은 너무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음. 자꾸 또 뭐 저희 아카데미를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좀 해도 저희 되는데. 센터 저희 센터에서는 그거를 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음. 저 몇 년 전부터 이거 되게 중요하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가끔씩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SNS에 올려주실 뭐 투구인식 훈련들 뭐 이런 것들. 예, 네. 맞아요. 음. 의사 결정이든. 네. 왜냐면 우리가 칠지 말지를 빨리 결정해야 되고, 음. 그러면 그 공을 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번에 연구한 발표도 이제 똑같은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퍼포먼스를 갖고 있어도 정타를 맞추는 게 달라지는데, 이게 우리 코치들의 몫이거든요. 다이나믹 시스템이나 정보 처리에서 가장 이제 말하는 게 연습을 다양하게 하면은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환경에 안정성이 생긴다. 정보 처리에서는 연습을 다양하게 다양할수록 내가 내 레퍼런스가 더 쌓이면서 더 잘해진다. 근데 음. 둘 다 맥락이 이제 연습을 다양하게 하면 좋아진다예요. 음. 그 공을 보는 이 지각을 어떻게 연습을 계속 다양하게 시킬 것이며, 그걸 어떻게 의사결정을 계속 시킬 것인지를, 그게 타격의 본질이라는 거죠, 음. 사실. 음. 근데 메커니즘이 사실 좋기도 해야 되는 게 좀 사실이긴 하죠. 왜냐면은 프로나 아마추어나 퍼센테이지를 올려야 되는 스포츠인데, 음. 메커니즘에 빠지면 안 되긴 하지만, 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메커니즘에 너무 집중하면은 야구 타격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네.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타격 같은 경우는 훈련만큼이나 경기 경험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육성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믿음은 좀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보 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내적 표상, 네, 멘탈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네. 갖추기 위해서고 생태적 접근 차원으로 본다면 조금 더 적응 능력을 키우는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냥 우리는 경기라고 하는 거를 뭐랄까 그거 자체를 연습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얻은 내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 경기를. 음, 경기에 대한 그 코치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미국이나 좀 유럽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죠. 예, 음. 확실히. 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게임을 100경기 이상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정말 경기 많이 하잖아. 걔네들은 사실상 예. 그냥 경기를 통해서 훈련을 한다 할 정도로 거의 게임 위주니까 어릴 때부터. 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요번에 허일 코치님을 만나서 또 클리브랜드 뭐 얘기 음. 들으면서도, 클리블랜드 루키 팀에 계시죠, 지금.
예, 음, 단계별을 거쳐서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한 5, 600경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5, 600경기를 무조건 뛰어서 그런 시합, 그냥 야구를 잘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배팅 잘 치자고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약간 시합 때 야구를 잘하려고 하는 거지, 연습 때 뭐 BP나 그런 거 잘 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믿는 게 아닌가. 배팅 잘 치면 시합 때 잘 친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자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티베팅 잘 치면 티베팅만 잘 친다. 저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음, 어, 물론 티베팅을 잘 치는 선수가 경기에서도 잘 칠 가능성이 물론 더 높겠지만 예. 비례관계는 아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저였으면은 음, 찬성했을 것 같거든요. 음, 지금의 저는 또, 그것도 충분히 도움은 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또, 약간 좀 시합과는 좀 전혀 다른 환경이잖아요. 네, 연습을 다양하게 하면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뭐 어떤 운동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든 간에 제가 또 갖고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 육성 문화 또 야구 훈련 문화에서 좀 아쉬운 점은 여전히 훈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어릴 때도 그렇고 뭐 아, 수비든 예. 뭐 수비도 마찬가지고 타격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해라는 류의 훈련보다는 이 상황에서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이를테면 수비 훈련을 한다 그러면 야 이 상황에서는 원핸드로, 이 상황에서는 백핸드로 해. 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훈련이라면 저는 예. 백핸드로 잡아도 되고 포핸드로 잡아도 되고 가운데에서 잡아도 되는 공을 굴려주면서 어떻게 음, 잡아도 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이제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각과 인지가 결합된 움직임 훈련을 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음, 선택과 판단 과정이 빠진 그냥 단순하게 동작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머리를 쓰지 않는, 뭐 감독님이 코치님이 이거 무조건 백핸드 연습이니까 백핸드로 무조건 잡아야지 하면 사실은 내가 여기서 포핸드로 잡아야지 백핸드로 잡아야지 고민할 게 없잖아. 예. 그냥 백핸드로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 음, 경기는 그렇진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대쉬해가지고 백핸드로 잡을 수 있고 아니면은 백으로 좀 물러서 가지고 가운데에서 잡을 음.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생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 이게 너무 코치님, 감독님들의 이 위치가 네,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코치님 감독님도 약간 조금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당장에 뭔가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성적을 못 내면은 코치님 감독님 이 잡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한국 야구가 발전이 더 되려고 하면은 코치님 감독님들의 그 직업에 대한 개선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아. 왜냐면 우리 코치님들 사실 너무 고생하는데 학교에서 막 페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는 뭐 막내 코치나 그런 사람들 되게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런 개선들을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게 말하는 게 맞는지는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욕해, 사실 욕해 괜찮아. 예. 그래 사실 코치님 감독님 자리가 조금 안정적이고 그런 성적에 대한 예민도도 많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음, 우리가 충분히 이 선수를 더 창의적으로, 선수를 위해서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코치를 할 나이가 다 돼 있고 하니까 얘기 음, 들어보면은 너무 각박해요. 음, 진짜 너무 각박하고 코치로서의 회의감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애 안 가르쳐줬다고 민원 들어오고, 난 그게 아닌데. 사실 코치의 말을 좀 들어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께서 바꿔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꿔? 코치 라운드에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몇 년 차죠? 센터 8년 차입니다. 8년 차에 어쨌든 센터를 유지해 나가는 것만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네. 공부까지 해 나가고 계시고 이후에 하고 싶은 것들 뭐 꿈이라면 꿈, 목표라면 저 목표. 꿈이요? 제 꿈은 진짜 별거 없는데 네. 용달 코치님처럼 별거 없다고 하면 안 되겠다. 저 진짜 김용달 코치님처럼 계속 야구 가르치고 싶어요. 엄청난 꿈인데? 진짜로. 저는 용달 코치님 보면서 항상 리스펙, 코치님 정말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합니다. 저도 제가 코치님 나이 때까지 코치를 하고 싶다. 음, 근데 용달 코치 항상 좋은 말 해주거든요. 할 수 있다. 주코치, 넌 할 수 있다. 막 이랬는데
진짜 제 노후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그러고 제 보니까 주 소박한 꿈. 코치님이랑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때 김영달 코치님이랑 같이 봤었구나. 그때 그 다저스 스카우터 분 오시고, 그러니까, 예, 와, 그게 한 3년 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영달 코치님 건강하게 오래 후학들 지도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네. 네. 용대 코치님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선수들 가르치잖아요. 아, 너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음. 야구라는 것 때문에 거기까지 가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저도 그냥 늙으면 그렇게 늙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컨벤션에서 박용택 위원님이랑 김영달 코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또 김영달 코치님 진면목을 또 알게 됐는데 이분은 정말 야구 특히 타격이 진심이라는 게 다른 의견 이런 것들 자기보다 어린 자기가 가르쳤던 선수가 막 소위 말해 다른 주장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으셔. 예. 맞습니다. 그냥 그래? 저만 해도 이제 나이가 한 50 넘어가니까 호르몬의 영향인지 싫은 소리 하거나 내가 얘기하는 거에서 토달거나 하면 듣기 싫거든. 이게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나도 내가 떠드는 게 재밌지. 지금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얘기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막 떠들고 있잖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뭐 인터뷰한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대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진짜 용달 코치님 정말 저는 남다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리스펙하죠, 저는. 주민재 코치님 같은 분한테 제가 권유해드리는 네. 일이 있다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이브 라인처럼 그 기록을 한 것들을 네. 좀 사람들한테 좀 전달해주면 어떨까.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홍보를 위해서 SNS도 하긴 해야 되지만 네. SNS로 소비되는 그 컨텐츠라는 게 이제 굉장히 호흡이 짧고 분량도 작을 네. 수밖에 없고 한데 뭐 이럴 때면 어떤 선수가 됐든 아니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뭐 여러 선수를 통해서 뭐 이렇게 돌렸더니 뭐 6주가 됐든 8주가 사실 드라이브 라인에서 유행한 블로그 포맷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뭘 해서 뭐 진짜 데이터를 몰라가지고. 6주, 8주 측정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더라. 거기서 우리는 이런 걸 발견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더 연구가 필요하다. 논문이네요, 논문. 논문을 조금 더 심플하게. 읽기 좀 편한 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 준 게 사실은 큰 반향을 일으킨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민재 코치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팀에 있는 대부분의 코치님들은 지금 시간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잡일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네. 그래도 지금 어쨌든 조금 더 읽기와 쓰기 기록과 가까운 일들을 그동안 해왔으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또 그걸 보고 누군가 또 자극을 받아서 또 누군가는 또 기록을 시작할 것이고 측정을 시작할 것이고 맞습니다. 이야기 나누신 소감 듣고 마무리하죠. 네. 저는 진짜 한국 야구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어렵다?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어요. 진짜로. 꼭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나도 했으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고 노력의 문제다. 끝.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